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수야, 주말에 시간 괜찮으면 김서방이랑 같이 밥 먹으러 와. 엄마가 삼계탕 끓여줄 테니까. 알았어. 근데 언니네도 오는 거야? 네 언니네도 오기로 했지. 알았어. 그이한테도 말해놓을게. 엄마가 그냥 밥 한 끼 해주고 싶어서 부른 거니까 김서방한테 그냥 빈손으로 오라고 해. 엄마가 당부를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결혼하기 전 남편은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요. 엄마가 반찬을 자주 만들어주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남편이 엄마에게 선물을 보내드렸지만 너무 예의 바른 남편 모습이 마음에 걸리는 듯 늘 그냥 오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남편에게 엄마 말을 전했어요. 자기야, 엄마가 주말에 삼계탕 먹으러 오라고 하는데 시간 괜찮아? 그럼 당연히 가야지. 근데 엄마가 빈손으로 오라고 신신당부했어. 그러게 내가 그냥 가면 된다고 했잖아. 장모님이 힘들게 음식하셨는데 어떻게 그래. 사실 결혼하고 나서 장인 장모님 뵈면서 많이 배우고 있어. 뭘 또 그렇게 거창하게 말하고 그래. 우리 엄마랑 너무 비교가 되잖아. 남편 얼굴이 순식간에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앞서 시댁 이야기를 잠시 하자면 형편이 어려워서 그랬던 것인지 시부모님 두 분 다 많이 인색하신 편입니다. 인색이라는 말로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자식들뿐만 아니라 그 누구에게도 베푸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어요. 거기다 낳아준 자식들이 당연히 두 분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생각이 강한 그런 분들이랍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이 많은 희생을 한 건 말할 것도 없었다네요. 우리가 결혼할 때도 말이 참 많았는데요. 남편이 모아놓은 돈을 전부 놓고 가라는 말까지 했거든요. 결혼을 앞둔 어느 날 시어머님이 불러서 갔더니 믿어지지 않는 말을 꺼냈습니다. 결혼 준비는 잘 되어가고 있는 거니? 집은 어떻게 할 생각인 거야? 집은 전세로 알아보고 있어요. 다행히 지수가 모은 돈이랑 제가 모은 돈을 합하면 대출 안 받고 전세 정도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남편이 상기된 표정으로 시어머님과 저를 번갈아 가며 바라봤는데요. 남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시어머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지수가 돈을 그렇게나 많이 모았어? 그게 아무래도 부모님 집에서 같이 살다 보니까 생활비랑이 많이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월급 대부분을 저축할 수 있었어요. 그럼 돈이 꽤 된다는 소리네. 순간 산짐승의 눈빛 마냥 시어머님의 눈이 번뜩이고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무엇인가를 골똘히 생각한 채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곧 침묵을 깨고 남편이 입을 뗐고요. 엄마, 돈이 꽤 되는 게 아니고 간신히 전셋집 얻을 정도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생각해봤는데 니들 30대 초반이면 한창 나이잖니? 근데 우리는 살아봐야 이제 얼마나 더 살겠니? 두 분 연세가 많은 것도 아닌데 무슨 그런 말이 있어요. 암튼 우리 인생도 참 불쌍하다 뭐 그런 말인 거지. 그래서 말인데 들어보니까 니들이 모은 돈이 꽤 되는 것 같은데 일부는 우리한테 주고 가는 게 어떻겠니? 시어머님의 말을 선뜻 이해하지 못한 채 제가 남편을 바라봤는데요. 이미 남편 얼굴은 귀까지 새빨개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하세요. 그럼 우리는 무슨 돈으로 집을 구하라는 거예요? 니들은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생각이 짧아? 요즘 전세 사기다 뭐다 말이 많잖니. 그러니까 우리한테 일부 주고 그냥 월세 들어가서 살면 되잖아. 월세가 아주 안전한 시스템이라고 하잖니. 거기다 니들 둘이 버는데 금방 모으지 않겠어? 그에 비해 네 아버지는 지금 허리도 안 좋고 무릎도 안 좋은데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막막하다니까. 시어머님의 말도 안 되는 말을 듣다가 남편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두 분도 참 대단하시네요. 그렇지? 내 말이 맞는 거지?
요즘은 월세가 대세라니까. 그럼 니들은 효도해서 좋고 우리는 니들 덕분에 편하게 살아서 좋은 거잖니. 그러니까 그냥 월세 들어가고 남은 돈은 우리한테 주고 갈 생각해. 남편 얼굴이 잘 익은 토마토처럼 새빨개져 있었는데요. 계속해서 제 눈을 피하더니 바들바들 떨리는 입술로 말을 이어갔어요. 지순의 부모님은 결혼할 때 오히려 돈을 보태준다고 하시던데 두 분은 제 돈을 가져갈 생각이나 하시고 진짜 대단하시네요. 뭐? 지순의 부모님이 돈을 보태준다고 했어? 그럼 오히려 더 잘된 거네. 그 돈 받고 희준이 네가 모은 돈 전부는 우리한테 주고 가면 되겠네. 남편의 마음을 전혀 몰랐던 것일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시어머님이 손뼉까지 치면서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남편이 더욱 측은해 보였다고 해야 할까요? 저도 모르게 한숨이 새어나오고 말았고 제가 놀란 채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었는데요. 남편이 제 손을 잡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우리끼리 결혼할 테니까 두 분 다 우리 결혼식에 참석하지 마세요. 그게 무슨 소리야? 그냥 자식 없다고 생각하고 사시라고요. 두 분이 이러니까 누나도 연 끊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남편 입에서 누나라는 단어가 새어나오자마자 시어머님이 삿대질을 하며 집안이 떠내려가라 소리를 질렀지만 남편이 저를 데리고 그곳을 나와버렸습니다. 아무 말 없이 차 시동을 걸던 남편 손이 보일 듯 말 듯 떨리고 있었어요. 희준 씨, 괜찮은 거야? 내가 운전할까? 아니야, 곧 괜찮아질 거야. 다만 네 얼굴 보기 너무 창피해서 그래. 너한텐 정말 미안해. 남편이 워낙 힘겹게 말을 하고 있었기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손을 잡아줬는데요. 그때 상황에서는 어떠한 말로도 위로가 될 것 같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얼마 뒤 우리는 결혼을 했는데요. 결혼식 내내 시부모님이 뭐 씹은 듯한 표정으로 자리를 지켰습니다. 남편 회사 사람들과 친구들이 축의금을 꽤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었지만 물론 축의금은 시부모님이 전부 가져갔고요. 다만 결혼식이 끝나갈 무렵 시누이가 다가와 제게 봉투를 건넸어요. 올케, 이거 신혼여행 가서 보탰어. 형님, 감사해요. 내가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희준이한테도 신신당부를 하긴 했거든. 결혼하고 난 뒤에 본가랑 자주 앙내하지 말고 지내. 안 그러면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거야. 형님한테는 가끔 연락드려도 돼요? 신우이랑 자주 연락해서 좋을 게 뭐가 있다고 그래. 그냥 둘만 잘 살아줘. 그 말만을 남기고 신우이가 시야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신우이는 시부모님과 연락을 끊고 살고 있다고 했는데요. 우리 결혼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 사람이 마주했지만 서로 없는 사람 취급한 채 억지로 가족 사진만 찍었어요. 시부모님과는 다르게 시누이 또한 남편처럼 바르고 배려심이 많은 분이었기에 속으로 많이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시부모님 같은 분들한테서 그런 남매가 어떻게 나온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으니까요. 결혼 후에도 시어머님이 이것저것 요구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신혼집에 초대하라는 말에 직접 음식까지 해서 초대했지만 집을 둘러보던 시어머님이 가전제품을 이리저리 살펴보며 입을 뗐어요. 이 에어컨 최신형인가 보네. 엄청 좋아 보인다. 우리도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소원이었겠다. 이건 그 인덕션이라는 거니? 우리 집은 아직도 가스레인지인데 그게 그렇게나 몸에 안 좋다고 하더라고. 그거 오래 쓰면 폐암에 걸린다나 뭐래나 그러던데 내가 폐암 걸리면 니들이 고생일 텐데 우리도 이걸로 바꿔주면 좋겠다. 식사 안 하실 거면 그만 치울까요? 남편이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식탁에 있던 접시를 집어들었더니 시어머님이 빠른 걸음으로 식탁에 앉았는데요. 식사를 하던 중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이 접시도 참 예쁘다.
난 언제 이런 접시 써볼 수 있을까 모르겠네. 엄마가 직접 사서 쓰면 되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그렇지. 아들이 돼서 이런 것도 좀 사주고 하면 좀 좋아. 저도 두 분이 축의금을 전부 가져가는 바람에 돈이 하나도 없어서 그건 좀 안 될 것 같네요. 시어머님 말에 남편이 한마디도 지지 않고 말대꾸를 했기에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였어요. 얼마 뒤 두 분이 집으로 돌아가시자마자 남편을 나무랐습니다. 그냥 못 들은 척 하면 되는 거지. 뭐하러 말대꾸라고 그래. 지수 네가 잘 몰라서 그런 말 하는 거야. 그렇게 안 했다가는 오늘 우리 집 냉장고까지 다 털어갔을 거야. 설마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그러니까 지수 네가 아직 한참 모른다는 거야. 우리 누나 이야기는 개인적인 일이라 말 안 꺼내려고 했는데 사실 우리 누나한테도 결혼할 사람이 있었어. 근데 엄마 아버지가 난장판, 아니구나. 깽판이라는 말이 어울리겠구나. 상견례 자리에서 깽판 쳐서 헤어진 거야. 상견례 자리에서 깽판을 치다니. 부모님 입장에서는 우리 누나가 물주였는데 결혼한다고 하니 얼마나 속이 쓰렸겠어. 결혼 못하게 하려고 상견례 자리에서 깽판 치다가 결국엔 우리 누나 파혼당했어. 그 뒤 누나는 부모님이랑 영 끊고 살고 있고 말이야. 남편이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었는데요. 순간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던 게 있었던지라 제가 물었어요. 그럼 우리 상견례를 안 했던 것도 그것 때문이었던 거야? 사실 그날 나도 큰 충격을 받았다 보니 트라우마가 생겼던 것인지 상견례를 할 생각하니까 공포심마저 느껴지더라고. 자기 앞에서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자기랑 파혼하면 내가 두 번 다시 자기 같은 사람을 만날 수나 있겠어. 내 입장에서는 나름 최선을 다한 것뿐이야. 남편이 대수롭지 않게 말을 쏟아내고 있었지만 남편과 시누이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뒤 남편은 시댁과 철저히 거리를 유지하면서 지냈는데요. 시댁에 갈 때도 남편 혼자 갈 정도였습니다. 누군가는 시댁에 가지 않아서 좋겠다는 말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속이 편한 것만은 아니었어요. 바늘 방석이 따로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갔지만 남편이 중재를 잘하다 보니 한동안은 큰 문제 없이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엄마 전화를 받았고 그 주 주말 친정에 갔더니 삼계탕을 먹던 중 엄마가 말을 꺼냈어요. 갑자기 다 모이라고 한 이유가 있는데 지수랑 김서방 곧 전세가 만기돼서 이사 가야 한다며? 그러게 말이야. 오래 살아도 된다고 해서 들어갔던 건데 갑자기 집주인이 들어오겠다고 하네. 이사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난감하게 됐다니까. 그치만 나가라고 하는데 방법이 없지 뭐. 그래서 말인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 엄마가 잠시 말을 멈추고 남편과 저를 번갈아 가며 바라봤습니다. 뭘 생각해봐? 우리 이사 가는 거? 네 언니 결혼할 때도 우리가 돈을 보태줬는데 니들은 김서방이 하도 반대를 해서 못해줬잖아. 이번에 돈 보태줄 테니까 대출을 좀 끼더라도 큰 집 사서 이사 갈 생각해. 아닙니다, 장모님. 집 문제는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김서방, 이제 곧 손주도 태어날 텐데 지금 그 평수가 애 키우기에는 좀 작잖아. 거기다 매번 이사 다니는 게 어디 보통 힘든 일인 줄 알아? 이번에는 우리가 하자는 대로 하자고. 엄마가 딱 잘라서 말을 했기에 남편도 더 이상 대답을 하지 못했는데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언니와 똑같이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 보였습니다. 특히나 언니네 집은 큰 평수였지만 우리가 살던 집은 워낙 작은 평수다 보니 그게 내내 걸리셨던 모양이었어요. 결국 부모님이 돈을 도와주시기로 했고 우리는 열심히 발품을 팔아 집을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전세로 가는 게 아니라 사서 가는 것이다 보니 학군도 봐야 하고 신경 쓸 게 많았으니까요. 그날도 역시나 집을 알아보러 다니던 중 잠시 쉬기 위해서
한 카페에 들어갔는데요. 남편이 화장실을 다녀온다고 갔던 사이 테이블 위에 있던 남편 휴대폰이 울려서 봤더니 시어머님이었어요. 시어머님이었기에 제가 우선 받았습니다. 어머님, 그이 잠깐 화장실에 갔어요. 오면 전화 드리라고 할까요? 너 진짜 오랜만이다. 잘 지내셨어요? 우리 아들이 결혼했다고 매달 주던 돈도 딱 끊어버렸는데 너 같으면 잘 지내겠니? 시어머님이 격한 목소리로 따져 물었기에 제가 입을 꾹 다물고 있었더니 다시 따져 물었어요. 니들 지금 어디 나가 있는 거니? 아, 지금 집을 좀 보러 다니는 길이라 밖이에요. 집을 보러 다니다니? 전세 만기가 돼서 집주인이 나가라고 해서요. 그래? 그럼 이사 가야겠네. 네, 이사 가야 해서 지금 집 보러 다니고 있어요. 그럼 이번에는 월세로 가는 게 어떻겠니? 요즘 네 시아버지 일이 영 시원찮아서 우리가 많이 힘들거든. 니들 월세로 가고 나머지 돈은 우리 좀 빌려다오. 시어머님이 또다시 월세로 가라며 설득하고 있었는데요. 그때는 저도 빈정이 상했던지라 딱 잘라서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사실 저희 이번에 집을 사서 갈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저희도 돈이 좀 부족해서 대출을 받아야 하거든요. 뭐? 집을 사다니? 친정 부모님이 돈을 도와주시기로 해서 조금 큰 집으로 살까 해요. 예, 니들 둘이 사는데 뭐 한다고 큰 집을 사려고 그래. 그러지 말고 작은 집 사고 나머지는 우리 좀 도와다오. 어머님, 그에 오니까 전화 바꿔드릴게요. 제가 급히 남편에게 휴대폰을 건넸고 남편이 통화를 이어갔는데요. 시어머님이 막무가내로 돈을 요구했던 것인지 남편이 돌처럼 굳은 표정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왜? 어머님이 계속 돈을 달라고 하셔? 자기야, 우리 그냥 처가댁 돈 받지 말자. 부모님이 도와주신다고 하신 거잖아. 나중에 생각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그냥 안 받는 게 좋을 것 같아. 남편이 커피를 마시며 양미간을 잔뜩 찌푸렸는데요. 아마도 큰 집으로 이사를 가면 시어머님이 끈질기게 돈을 요구할 것이라 지레 짐작하고 있는 듯해 보였습니다. 결국 남편이 하자는 대로 다시 전세로 이사를 갔는데요. 그 뒤 시어머님 때문에 또다시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전세로 이사를 가고 난 뒤 시어머님과는 더욱 사이가 멀어졌기에 거의 연락조차 하지 않고 지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은 언니에게서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요. 지수야, 너 혹시 엄마가 전화 안 했지? 전화라니? 무슨 전화? 엄마가 너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도 알고는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연락했어. 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 사실 며칠 전에 엄마가 반찬 가지고 가라고 해서 친정에 갔거든? 근데 사돈어르신이 엄마한테 전화를 하셨더라고. 사돈어르신이라니? 누굴 말하는 거야? 제부 어머님 말이야. 우리 시어머님? 사돈어르신한테 전화가 왔는데 집 앞이라면서 잠깐 들러도 되겠냐고 했나 봐. 그래서 엄마가 급히 집을 치우고 들어오시라고 했거든? 근데 사돈어르신이 오셔서 뭐라고 하셨는 줄 알아? 언니가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자세히 말을 해줬는데요. 듣다가 놀라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였어요. 언니 말에 의하면 시어머님이 갑자기 친정에 찾아왔고 언니는 방으로 자리를 피했다고 했지만 방문을 살짝 열고 엿들었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시어머님에게 차를 내드리면서 조용히 물었다네요. 사부인, 혹시 무슨 급한 일이라도 생겼을까요? 다른 게 아니라 제가 듣자 하니 사돈 두 분께서 애들한테 집 사라고 돈을 보태주겠다고 했다던데 우리 희준이가 안 받았다면서요? 김서방이 워낙 바른 사람이다 보니까 부담스럽게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걔가 그렇게 생각이 없다니까요. 결혼하자마자 돈 없다고 우리한테 주던 돈도 끊어버렸으면서 그 돈을 안 받는다고 했다니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간 거 아니겠어요? 그게 아무래도 김서방한테 무슨 생각이 있지 않을까요? 시어머님이 격하게 말을 하다 보니
엄마가 대충 얼버무렸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 순간 시어머님이 마치 맡긴 보따리를 달라고 하듯 엄마에게 말을 했답니다. 사부인, 그래서 말인데 그 돈을 우리한테 주시는 건 어떨까요? 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전에 며느리가 하는 말 들어보니 큰 따님 결혼할 때도 돈을 보태주셨다면서요. 자식이 많은 것도 아니고 둘밖에 없는데 공평하게 하셔야 나중에 뒷말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 희준이가 철이 없어서 그 돈을 못 받겠다고 했다고 하니 우리라도 그 돈을 받았다가 나중에 애들한테 주면 될 것 같아서요. 시어머님이 어찌나 뻔뻔하게 말을 하던지 엄마가 어버버한 채 눈만 커다랗게 뜨고 있었던 모양인데요. 시어머님이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돈을 낼름 갚겠다는 게 아니고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집을 산다고 할 때 그때 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사돈 마음도 편하고 애들도 고생 안 해서 좋고 우리도 평생 감사한 마음으로 살지 않겠어요? 시어머님이 마치 선심을 쓰듯 말을 하고는 엄마를 뚫어져라 바라봤답니다. 그런 시어머님을 보면서 말문이 막힌 채 잠시 차만 마시고 있던 엄마가 조용히 입을 뗐다네요. 사부인, 그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안 되다니요? 우선은 사부인과 제가 사돈관계인데 돈을 주고받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부인이 뭔가 오해를 하신 모양인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갖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보관만 하고 있겠다 그 말입니다. 그런 문제라면 제가 잘 보관했다가 애들한테 전해주겠습니다. 그때쯤 엄마 목소리가 차디차게 변해 있었다는데요. 그러나 중에도 사위를 생각해서 예의를 갖추려 노력했던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그쯤에서 시어머님이 그냥 돌아갔다면 큰 문제가 없었을 텐데 계속해서 졸라댔다고 하네요. 사부인, 제가 잘 보관했다가 주겠다는데 혹시 저를 못 믿어서 그러는 겁니까? 사부인, 저는 그럴 생각에 추호도 없으니까 말씀 끝나셨으면 그만 돌아가 주세요. 돌처럼 굳어진 표정으로 엄마가 시어머님 등을 떠밀다시피 했고 시어머님이 신경질 가득한 표정으로 문을 쾅 닫고 돌아갔답니다. 언니의 말을 들으며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아서 조용히 물었어요. 진짜로 우리 시어머님이 그랬단 말이야? 내가 다 들었다니까. 나도 어찌나 어이가 없던지 중간에는 두 분 대화 내용까지 녹음을 했잖아. 내가 보내줄 테니까 제부랑 잘 상의해봐. 엄마는 너한테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선을 넘어도 너무 넘은 거잖아. 전화를 끊자마자 언니가 녹음된 파일을 보내줬고 잠시 후 남편과 함께 녹음된 내용을 듣다가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곧 남편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벌떡 일어났어요. 자기야, 어디 가려고? 그동안 영 끊고 살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최소한 낳아준 분들에 대한 도리는 해야 할 것 같아서 참았던 건데 이건 선을 넘어도 너무 넘었잖아. 이제는 나도 끊어내야 할 것 같아. 우리 부모님은 자식에 대한 기본적인 애틋한 그런 게 전혀 없는 것 같아. 그렇지 않고서야 이럴 순 없는 거잖아. 남편이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기에 그날은 제가 달래고 달래서 막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남편 홀로 시댁에 가서 영 끊고 살자고 통보를 하고 왔던 것인지 시어머님이 계속해서 전화를 해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남편과 제게 천륜을 저버린 폐륜하라고 문자를 보내기도 했지만 그 뒤 우리는 시댁과 철저히 연을 끊고 살고 있답니다. 다만 시누이와는 연락을 하고 잘 지내고 있는데요. 어느 날은 시누이에게서 연락이 와서 한 식당으로 갔더니 결혼할 사람이라며 소개를 해줬어요. 시누이와 결혼할 분은 좋은 분 같아 보여서 안심이 됐는데요. 시누이가 어렵게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결혼하는 거 부모님께는 알리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둘만 우리 결혼식에 참석해줬으면 좋겠어. 시누이 눈가에 이슬이 맺혀 있었는데요.
안타까운 마음에 제 눈에도 어느덧 눈물방울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 시누이는 결혼식을 올렸고 우리 집을 친정으로 생각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우리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가던 중 시누이가 제게 고맙다며 눈물을 훔쳤는데요. 그 심정이 어떨까 싶어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자식을 돈만으로 보고 뜯어가려고 혈안이 되어 있던 시어머님의 눈빛이 잊혀지지 않아 이런 사연이 또 있을까 싶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